혼자 그렇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혼자 그러는 걸? 노망. 혼자 감격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잡버건다고 그래?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6년 만에 다시 자기가 한 강연을 봤을 때 흡족하다 보면 잘하고 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도입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여러분 뒷면을 도배해보세요. 뒷면. 바로 맨 바탕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들어있죠? 네. 이게 태조 이성계예요. 앞면 돌려보세요. 뭐예요? 그 한자 용변천가죠? 용변천가. 이거 세종이 한 거예요. 용룡이 나를 자. 전주의 자만동. 태조의 고조 이한사가 살던 자만동 벽화마을. 거기가 용룡이 나르샤예요. 자기를 빼고 위에부터 태종부터 태조부터 압배, 모객, 도, 환 네 사람의 추중된 왕들 그 6명이 용룡이에요. 그래서 용룡이 나르샤야 지금 용변천거가. 그러니까 앞면은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태조 이성계의 천명과 세종 이도의 애민으로 그때 이야기를 풀어간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낱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뒷면은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천명 나라를 창업하는가 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런 안정된 준비 작업 끝에 세종 그것도 본래 왕이 될 왕자가 아니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적자가 우선이니까 조선의 임금 세습은. 그럼에도 태종 아버지가 그 양령이죠. 양령을 폐위하고 1413년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충녕대군인 세종을 세자로 즉위하는데 이때 극렬하게 반대한 항의가 바로 이 남원으로 이제 유배온다고 하는데 실제 남원도부의 장수관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장수의 장계의 도장굴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살다가 간 이후부터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세종 자체가 선물이고 세종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고 그 세종을 품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을 받는 거죠.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이 생각을 하면 야, 우리 후손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한글의 위대함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본이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국력이에요. 국력이 돼야 세계 공용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임에도 좋지만 거기에 이 문화 수준이 한글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후손들에게 좋은 거예요. 10,000원짜리는 앞으로 그냥 보지 마시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맞대결이다. 그래서 천명대 애민과의 대결인데 그 애민 이면에는 자주라는 게 있다. 그럼 다시 이제 바꾸면 천명과 자주의 대결이다. 근데 대결이라기보다는 계승이다. 할아버지의 천명과 세종의 자주의 애민이 이어져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제대로 한번 보겠네요. 자, 좌청룡해서 지금 엄대로 갔습니다. 좌청룡이다, 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백호가 되는 거죠. 기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왕이 있다고 하면 왕을 중심으로 왼쪽이 좌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밖에서 보지 말고 안에서.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주자
북현무 그러죠. 지금 채워서 오고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 고구려 고분벽화 도록이에요. 보고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 한남벽화라고 하는 이 중국에서 도대체 사신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사신도를 고구려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완성품으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하고 이번에 일본 비행 1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의 아스카 지역의 기토라하고 다카마스카 부분에서 그 사신도에 대한 생활상이나 이런 걸 봤죠. 그래서 이것이 모본이 어디냐, 출발지가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할 때 이런 잔가지들이 많이 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잘 익혀서 제자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신이에요. 네. 중국의 한남벽화 책을 보면 사신이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완성되면 거의가 고구려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황룡이 들어가는 오신도 개념은 더더욱 중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좌측에 보세요. 이번에 기토라 고분에 가가지고 고분 앞에서 우리가 1500년 만에 원류 복구해가지고 세레모니 했죠. 눈 오는 날. 네, 눈발 날리는 데서 무덤 앞에서 저걸 다 펼쳐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황룡이 들어있는 거 보입니까? 네. 원래 우리 천문도에는 사신도가 그림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은하수는 있어요. 이게 은하수니까. 은하수는 있지만 사신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용어에 사신도를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천상열차 분야에서 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하기로 하고, 이해를 끝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신도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신도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가면 집안에 가면은 오회분이 있어요. 오회분. 그거에 여기는 지금 사호묘인데 사호묘 안에 천정에 이렇게 황룡이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이 고분 속에 천정에 황룡이 나오니까 사신도에 황룡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렇게 황룡을 그러한 이 수장급 무덤에 천정에 고분의 천정에 사신도와 함께 오신 황룡을 넣었다는 것은 고구려 자체가 황제국가, 천재국가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고구려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고분의 오신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신도까지 천원지방에서 오신도까지 이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에 지지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살짝 보여요, 지지? 네. 거기 가기 전에 여기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칸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은 보통 청룡부터 주로 출발을 해요. 무엇을 하나에 따라서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청룡 자리 위에다가 청룡의 동쪽은 봄을 상징하는데 이게 5가지로 서양에서는 물, 불, 공기, 흙 그러던가요? 대목부터 생각이 오래돼서 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서 생각 안 나지만 사원소설, 우리는 오원소설. 그럼 여기가 뭐냐면 나무예요. 반틈, 이 한 칸을 반틈을 나눠서 나무 쓰셔요. 제가 분명히 요 한 칸만 나무로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나무 쓰고 이거 남기면 안 돼요.
딴 데로 가시면 그럼 이거 반틈 나눠서 나무 썼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한자로 써요. 뭐. 나무에 대한 해당문들을 목 쓰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왼쪽에 빨갛잖아 지금. 네. 여기 파라니까 나무고 네. 빨가니까 불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불 쓰고 가로 열고 불화자를 써놓으시고, 남이 불인 이유는 해가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더 결정적입니다. 해가 늘 지나가잖아요. 뜨거운 해가. 또 해는 양이에요. 다른 음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지나가는 태양이 있는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쪽은 붉음, 적, 열정적인 뭐 이런 거, 무성함, 여름 이런 걸 상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로 열고 화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중앙으로 와요. 제가 지금 가는 순서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갈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흙을 쓰시고 가로 열고 뭘로? 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토자. 지금 하고 있는 한자가 바로 별성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지금 계속 별성자를 붙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죠 다. 다 따로따로일 거예요 아마. 이게 다 행성하고 관련된 오행성이에요. 10,000원짜리 앞에 1월 오봉두에 봉우리가 왜 5개인지 아세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오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토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게 바로 이제 쇠예요, 쇠. 서양 사원소에는 없는 거예요, 쇠. 가로 열고 금.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는 물이에요, 물. 물에서 가로 열고 물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동양, 음양 오행에서 그 오행에 해당되는 거에 5가지 요소를 지금 써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백이 하나씩 또 남았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별을 넣으려고 해요. 별을. 그런데 그 별을 넣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인용하는 책이 바로 제주도 신화입니다. 저하고 제주도 기행을 따라오신 분은 탐나신화공원이나 아니면 제가 제주의 칠성대나 제주 신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주 신화의 제일 큰 어른격이 현용준 선생입니다. 이 선생님을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주 신화 이야기를 쓰는 분들이 많아져서 책도 많이 남았고, 근데 그래도 제일 이제 중심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주의 이제 당신, 당이 이제 분향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드레당이 있고, 일회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드레당은 매 8일마다가 지내는 당이고, 굿이고, 일회당은 7일마다 지내는 굿이에요. 분향당은 마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7일마다 지내거나 8일마다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또는 집안에 따라서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도에는 여러 이 굿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지왕 돈풀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천지왕 돈풀이. 천지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이 천지왕 돈풀이는 신화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창세기 아시죠? 최초에 암흑이었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막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뭐라고 그래? 내가 식물 뭐 다 만들어서 너 인간들에게 주느니라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창세기에만 그런 천지 개벽을 하는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천주왕 돈풀이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거 아마 배워본 적이 없을 거니까. 자,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휩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혼돈인 거죠. 이 혼돈 천지의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해요. 갑자는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향. 잘 들어요. 자축이며 진성하며 자방향.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에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향으로 열리고 자축이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금이 생겼어. 그리고 벌어지면서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점점 분명해졌다. 아무것도 구분 안 된 상태에서 이때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리고 보세요.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합수가 돼. 음양상통에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우리 유교에서도 태극도설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먼저 생겨난 것은 별이었다. 뭐였다? 별이요. 스타가 우리말이라고 그랬죠? 뭐의 약자다? 스스로 파는 것. 준말이다. 스타. 동쪽에는 견우성, 서쪽에는 진여성, 남쪽에는 남도욕성, 북쪽에는 북두칠성, 중앙에는 태백성이 생겨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쪽 밑에다가 견우, 서쪽에다가는 직령, 남쪽에는 남도육성, 그리고 북쪽에는 북두칠성, 중앙에는 삼태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견우, 직녀, 삼태성, 북두칠성, 남도육성을 다음 천상열차 분야지도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이제 정통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아닌 규원사화라든지 한단곡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고사라든지 또는 신단민사, 여기는 지금 방송에 안 나오고 지금 여러 책이 있는데요. 이 규원사화에 보면 조판기라는 데가 있어요. 조판기. 이게 성경의 창세기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맛보기로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조판기, 창세기 일종. 아득한 옛날 음양이 갈라지지 않고 땅과 하늘도 갈라지지 않은 채 오래 닫혀 있었다. 하늘과 땅은 혼돈하여 아직 나눠지지 않았고 신들도 매우 슬퍼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작것에 쌓여 질서가 없었다. 바다도 그리고 깊어 생물들의 자취를 찾을 길 없었고 우주는 단지 흑암의 큰 덩어리였다. 물과 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 밀치며 움직이기를 수백만 년이나 했다. 자,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삼국유사의 왕엄편, 고조선 왕엄편 나오는 환인이 있어서 아들이 환웅이 지상세계로 가보자 하니까 세계의 운사 배달신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천부인 세계를 줘서 지상세계로 내려가게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천지창조의 창세신화가 아니에요. 세상을 여는 신화가 아니라 그거는 개국, 건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창세의 신화 같은 얘기를 들어볼 일이 없었죠. 인용 안 하니까 기존의 국사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제주도 신화라고 하는 것이 토착 신화일 수도 있지만 육지에서 전래온 거에서 혼합된 것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제주의 천지왕 돈풀이는 이 규원사화에 있는 조판기나 아니면 한단곡이 안에 보면
삼신오제분기라는 게 있어요. 태백일사 속에. 이 삼신오제분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신오제분기에 보면 먼저 물이 태어나고 불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쇠가 태어나고 흙이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요. 그리고 이 삼신오제분기가 뭐냐면 삼신과 오제, 오제라는 것은 5명의 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제, 그 다음에 얘는 황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수, 흑이잖아. 흑제, 청제, 백제 이렇게 해서 5명의 제를 임명해가지고 우주에 각기 일을 줘요. 그리고 또 오령을 두어 그 오령이 태자를 붙이면 돼. 태수, 태화, 태토, 태금, 태목 이런 식으로 이 오령을 두어서 만물을 관장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삼신오제분기에 나와요. 그래서 삼신은 이제 천일, 지일, 태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고 지금 나눠드린 도형에 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보이죠? 네. 이게 원방각이에요. 원방각, 원방각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원은 하늘이고 방은 땅이잖아. 네. 세모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천지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동유사에 나오는 그 고조선 왕론편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지상 세계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 천부인 세계가 뭐냐? 청동 방울이다, 청동 거울이다, 그다음에 북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원방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 유교적 사상에서는 천지예요, 음양. 근데 여기에 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도교적 색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체돼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태극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태극이 2개잖아요, 보통. 근데 이 태극 2개는 이제 유교적인 표현이고 삼태극은 도교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과 지의 이 융합과 결합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천지인이 된다. 사실은 땅과 하늘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찌 그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하늘과 땅의 분류법에 한 영역으로서 자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고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천부인, 그러니까 천일, 태일, 지일 이게 삼신이에요. 그리고 오제 금방 얘기했죠.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한단목이 안에 있는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분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보지 않았을 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한번 이제 보세요. 그냥 미술과학을 하려면 이런 책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채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신에다가 별자리까지 넣어보는 걸 했어요. 그 별자리는 제주 신화에 나오는 천주왕 부풀이에 등장하는 동서남북 5개의 방위에 있는 우리 별자리다. 그래서 동쪽에 현우, 서쪽에 직령, 그리고 남쪽에 남도육성, 북쪽에 북두칠성, 중앙에 삼태성이다. 저 삼태성은요, 북두칠성 아래에 2개 별로 이어진 걸 삼태성이라고 해요.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을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2지부터 그 다음에 10간 그리고 8개 완성한 뒤에 24절기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출발인데 어땠어요? 흥미가 없어요?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